그지 않아? 해봅시다 오늘. 자, 참맑은 물살 하기 전에 11쪽에 보시면은 요거 의외로 니네가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좀 잘 모르는데, 문학은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고 그 밑에 별표 쳐놔라. 문학의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요거 세 가지 나눠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요거 내면은 틀리는 친구들이 있더라. 조심하세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위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문학은 말과 글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동그라미 쳐라. 예술이다. 그래서 언어의 아름다운 구조물이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장르고요. 문학은 일상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우리 문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상의 언어가 문학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소통 그 이상의 동그라미처럼 정서적 의미를 취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 언어는 지시적 의미가 중시되지만, 지시적 의미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문 같은 거 있죠. 명확해야 되잖아. 뭔가를 지시하고 의미를 알려주는데. 근데 문학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별표 치시고 함축적 의미. 그 안에 함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무엇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면적, 이제 방금 그 조철이 쌤하고 앉아가지고 산수유 나무 열매 얘기하고, 어저께도 누가 그 나한테 고등학교 시에 산수유 나무 열매 나오는 거 니네 알지? 성탄제 김종길 아버지가 따오신 거 있잖아. 빨간 산수유 나무, 그게 열매로 쓰잖아, 그지? 그렇게 했을 때 산수유 나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진짜 산수유 나무 열매잖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고, 내면적 의미가. 사랑, 그지? 누구의 사랑? 아, 그렇지. 윈터스코 갔더니 똑똑하잖아, 얘가. 얼마나 똑똑해졌어, 얘가. 봐봐, 칭찬도 해주잖아, 서진아. 너무 섭섭하지 말라고. 또 앞에 온다 그러면 오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꺼지라고 안 하고. 그렇지. 그래서 함축적, 이 원래 밀당을 잘해야 된다고 알겠지. 실패했어, 오늘. 꼭 며칠 전에 안 알려주고, 며칠 딱 다 돼가면 알려준다? 간다고? 개열받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왜 그런다고 했겠어?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보면 짜증날 것 같아. 함축적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이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의 함축적인 언어에서 다양한 의미를 읽어내면서 작가의 내면과 마주한다. 그렇다면 문학이 언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문학에는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있는 세상을 탐구하고 발견한 가치를 언어로 표현한다. 자, 내려가서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 요 세 가지 나눠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줄 뛰어넘고 세 번째 줄부터 우리는 문학 작품 속에 담긴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밑줄 쳐져 있는데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이를 문학의 동그라미 인식적 기능. 인식적 기능이 뭐라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다.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내가 깨달았어.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어. 그건 뭐야? 인식적 기능인 거 아니야. 맞아? 자, 넘어가 보시면 문학을 통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요것도 밑줄 쳐져 있지만 체크해놓으세요. 보편적 윤리 의식에 대한 깨달음. 요거 뭐라고? 윤리적 기능. 마지막 문학 작품을 통한 미적 체험은 예술적 감흥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체크합시다. 우리의 정서를 순화하고 내면 세계를 고양한다, 높인다, 내면 세계를 성장하게 한다. 이거를 미적 기능, 그러니까 어떠한 음악을 듣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 뭐야? 미적 기능.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문학의 미적 기능, 다양한 기능을 깊게 이해하고 향상하는 자세를 갖춰보죠. 자, 참 맑은 물살 회문살에서 곽재구 시인이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요거 맨 뒤에 17쪽부터 한번 볼게. 생명력이 가득한 봄날 산속에 맑은 물살 해가지고 니네 교과서의 특징이야. 작품 맨 뒤에 항상 이 작품에 대한 해제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니네가 작품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찾아가서 작품으로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봄날의 산속이다라고 해서
자, 참 맑은 물살은 계절이 언제다? 봄이다. 봄. 지금 봄 왔는데 꽃샘추위 와가지고 어제 눈 내리는 거 봤냐? 이 부산에서 눈이 지금 얼마나 내린 거야 이거. 지금 종말인 줄 알았어. 부산에 눈 내리길래. 그러니까 아름다운 봄날의 산속이다. 봄이고 산속이고요. 시의 화자는 계곡의 얕은 시내에 발이라도 담그고 있는 모습이고 산의 곳곳이 잘 보이는 청명 맑은 봄날이고요. 골짜기 시내에 제법 따스한 기운을 품은 맑은 물살이 흐른다.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히고 지나가는 물살은 우리의 눈길을 생명 가득한 산으로 돌리게 한다. 지천으로 새순이 돋은 고사리와 산비탈에 흘러내리듯 피어난 연분홍 진달래꽃은 생명의 표상들이다. 자, 풀어진 머리카락과 눈부신 허벅지로 표현된 자연, 이건 뭐예요? 머리카락과 허벅지로 표현했으니까 의인화겠죠, 그죠? 의인화. 니네 의인화가 비유법의 일종인 거 알고 있냐? 똑똑해 애들이. 잘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냐? 그지? 이처럼 온 산의 맑고 노푸른 생명의 근원이 참 맑은 물살로 드러난다. 그런데 봄날의 생명력 가득한 공간으로만 읽기에 이 속의 자연은 인간의 모습과 매우 많이 겹쳐 있다. 부르면 부를수록 뜨거워지는 이름이고 고운 머리카락과 빛나는 허벅지를 지니고 있으며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는 존재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부제 회문산에서 이 부제가 회문산에서 자, 회문산에서이다. 전북 순창과 임실의 경계에 가로 놓인 아름다운 회문산은 그 산줄기에 우리 근현대사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자, 전북 순창과 임실 경계에 가로 놓인 아름다운 회문산은 우리 근현대사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구한말 의병의 드높은 기치라고 한 깃발이죠. 깃발이 오르기도 했지만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이념 밑줄 쳐보시고 한국 전쟁 때 이념의 대립은 어떤 대립이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반대편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남과 북이 나뉘어서 싸운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곳이다. 그 죽음이 어떠한 것이 어떤 생명을 갈망해 마지 않았으리라 라고 해서 살고 싶었다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죽음을 떠올리는 화자 역시 생명의 주춧돌이 되었기를, 그 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또한 맑은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하였으리라. 갈망과 소원과 축원의 절절함이 생명력을 더욱 강렬한 것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봄 산속에 가가지고 산속에 온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만끽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회문산에서라는 부제를 떠올려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요 봄, 그러니까 봄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겠지, 그지? 누군가가 강렬하게 발했던 생명력이 죽음으로 인해서 꽃피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작가의 말 보시면은 참 맑은 물살은 섬진강가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쓴 시다. 바로 곁에 회문산이 있었다. 회문산은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고 강물 위에 흐르는 진달래꽃들의 연분홍이 아픈 살들, 우리 민족의 아픈 살들 밑줄 쳐봐. 우리 민족의 아픈 살들. 이게 뭐겠어? 대립으로 인한 희생이겠지, 그지? 대립으로 인한 희생. 가만 만져주는 것 같았다라고 해서 봄이 온 이 생명력 넘치는 산이 뭐 해주는 것 같다? 위로해주는 것 같다. 산에 꽃이 피고 강물이 산을 안고 돌면 마을은 행복해진다. 시는 행복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꿈이 아니겠는지요? 라고 해서 이 작가의 말에서도 이 작가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녹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고, 요게 아까 전에 말했던 함축적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작가가 그 내면 속에 숨겨놓은 이게 단순히 그냥 봄이 온 산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발했던 생명력 혹은 그 희생을 바탕으로 피워낸 생명력,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시 13쪽이고요. 13쪽. 들어가기 전에 핵심 정리
선생님이 뽑아준 거예요. 있죠, 핵심 정리. 그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핵심 정리. 갈래가 자유시, 서정시고요. 서정시 설명을 해줄게. 서정시 모를 거니까. 서정이 무슨 뜻이냐? 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서정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정이 뭐예요? 정서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정서를 표현하다. 적으세요. 서정시 정서를 표현했다. 그 밑에 성격에 이제 서정적 나오는 거지. 예찬적, 무엇을 예찬하고 있겠어? 봄이 온 산의 모습이겠지, 그지? 자연 친화적이다. 제재가 봄의 자연이고요. 주제가 생명력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감흥이다. 자, 특징 봄의 정경입니다. 정경, 정경이 뭐예요? 경치겠죠, 경치. 그러면은 여기서 감각적 이미지. 이제 이거 모르면 사람이다. 아, 너무 또 그러면 안 되나? 서진이 모르는데. 감각적 이미지 뭐 있어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자, 니네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얘하고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복합 감각이다. 복합 감각. 복합 감각은 간단해. 차갑고 밝은. 걔는 차가우니까 뭐야? 촉각이잖아. 밝으니까 뭐야? 시각이잖아.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는 거. 뭐야? 복합이고. 요 공감각이랑은 차이는 뭐예요? 감각의 뭐라고 해?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맞아? 뭐 해볼까? 공감각. 뭐 있지? 아, 푸른 종소리 대표적이죠. 푸른 종소리. 청각의 시각화. 푸른 종소리. 그죠? 그래서 공감각하고 복합감각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생명력 가득한 모습이고요. 비슷한 구조의 문장과 시어를 반복적 구사, 밑줄 쳐보세요. 반복적 구사. 자, 요거는 공식으로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반복되고 있다. 시에서 반복됐을 때 드러날 수 있는 효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운율 형성, 두 번째는. 이 공부 좀 해라. 공부하라고. 그렇지, 강조. 두 번 하니까 이게 사람이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호나? 강조예요, 강조. 그래서 반복 딱 나오면 이제 외우세요. 반복. 반복하면 뭐라고? 운율 형성, 강조. 요 두 가지가 딱 기본적인 효과다. 운율 형성과. 영탄적 어조 밑줄 쳐보시고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영탄법일 수도 있겠지, 그지? 영탄이라고 했을 때 니네가 단순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감탄만 생각하시는데 영탄이라고 하면은 감탄이 아니에요. 영탄과 감탄은 조금 의미상으로 다릅니다. 영탄은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희노애락 애호요. 기쁜 것도 영탄이고 슬픈 것도 영탄이고 한탄, 탄식, 화냄 이런 거 전부 다 영탄. 그러니까 영탄은 감정이 드러나는 모든 표현을 영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탄적 어조로 자연을 예찬하는 심정이고요.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점인데 뭐냐면 간결한 시행 속에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고 섬세하게 드러낸다. 이거 니네 보고 찾으라고 하면 찾냐 못 찾냐? 못 찾아요. 이거 못 찾아요. 나도 못 찾아요. 어떻게 한다? 외운다. 이 시는 어떻다? 간결하되 시행이. 그 다음에 뭐 했다?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고 섬세하게 드러냈대. 오케이? 외우세요. 이거 못 찾아요. 나머지 거는 찾을 수 있거든. 얘는 못 찾아요. 이 시의 특징을 해제로 준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 맑은 물살, 발가락 사이를 해적이네 라고 해서 뭐 하고 있다 지금? 냇가에 발 담그고 있는 거지, 그지? 발가락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참 맑은 밑줄 쳐봐. 맑은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죠. 발가락 사이를 해적인다. 촉각이겠죠, 그죠?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요거 좀 약간 서울 사람 빙의해야 된다. 약간 느끼하지만 그지?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산속에 물 담그고 앉아가지고 고사리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천으로, 지천이라고 하면은 오만 곳에 다 솟아있네.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라고 하는 봄이 피어난 이 모습 어디까지 피어있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너 시적 대상이라고 할 건데 요거를 선생님이 해석을 했을 때 첫 번째는 봄의 모습이야. 봄의 모습.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봄이 온 뭐야?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 두 번째가 이제 회문산. 여기서 이렇게 지천으로 뻗어 있는 봄을 보면서 아까 전에 말했잖아.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뜨거워지는 이름이라고 하면 이 아름다운 봄의 전경, 이 아름다운 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서 적셨네라고 해서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시는 눈부신 허벅지를 좀 봐라. 은유법이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살이고 산의 모습은 눈부신 허벅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서 의인화시켰고요.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연분홍 사랑의 원관념이 진달래꽃이겠지, 그지? 진달래꽃, 진달래. 그래서 이건 뭐야? 물살과 산과 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봄이 온 모습에 대한 감탄이겠죠, 그죠? 뭐 좀 봐, 이런 것들은 뭐야? 영탄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14쪽 한번 넘어가 보시고 14쪽 여기에 그 활동 1번 별표 쳐놓으시고 예시 답안 해가지고 간결한 시행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간결한 시행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간결한 시행으로 뭐 안정감 있는 운율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밝고 생명감 넘치는 시어들이 부드럽고 환한 분위기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나중에 못 찾아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외워야 된다. 넘어가 볼게요. 15쪽 넘어가가지고 다음 19에서 연상되는 감각적 이미지 이건 뭐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와 문장 구조 이거 뭐예요? 운율 형성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운율 형성 요소.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6쪽에 이제 공광규에 별 닦는 나무라고 해서 하나 더 나오죠. 별 닦는 나무. 요거는 이제 상상력인데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이 되잖아, 그지? 노란색이 됐을 때 이 시인이 생각했을 때 은행나무가 노란색인 이유가 뭐다? 이게 흔들거리면서 뭘 닦았다? 별을 닦았어. 그래서 별의 노란색이 잎에 물들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별 닦는 나무의 원관념이 뭐다? 은행나무다 라는 거지. 자, 핵심 정리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갈래가 자유시고 서정시죠. 자유시의 반대말은 뭐냐고요? 정형시죠, 그죠?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격이 서정적, 감각적이고 순정적이고 제재 별과 은행나무. 주제가 별 닦는 은행나무를 보면서 떠올린 당신에 대한 사랑이고 특징이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구조 문장 반복적 밑줄 쳐놓고 요거를 이제 읽으면서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앞에 우리가 참맑은 물살을 봤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거하고 가 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서 문제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나오겠지. 그랬을 때 요 부분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요거 선지로 출제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공통점으로. 그지? 그래서 배치해서 화자의 심령을 절실하게 드러내고요.
자연물이 교감하는 상황과 인간이 교감하는 상황을 대응시키며 대응 밑줄 쳐보시고, 대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짝짓는 거죠. 화자가 소망하는 바.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보자. 자연물이 교감. 그다음에 인간이 교감. 이왕 할 거면 교장을 하지, 교감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감하는 상황을 대응시키면서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그 오랜만에 와가지고 화내지 말고. 어? 오래 다닌 애는 이제 적응했잖아. 이제 반응을 안 한다고 해요. 반응을 안 한다고. 지금 효원이 얼마나 당황했겠냐, 지금. 지금. 밝고 환한 이미지를 낳는 시어들을 활용해서 대상들에게서 느끼는 인상을 밑줄쳐라. 감각적 묘사. 감각 나오면 전부 다 뭐야? 감각적 이미지야. 감각적 이미지, 심상. 오케이? 서지현, 네가 반응해줘서 난 고맙다. 니라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나? 하고 진짜 되게 민망하다. 무슨 그 긍정적 반응이든 부정적 반응이든 반응은 다 좋은 거야. 했는데 아무도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으면 되게 민망하다고, 사람이. 그치? 뭐 부정적 반응이 나오면 화라도 내고, 이게 긍정적 반응 나오면 약간 뿌듯해하기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개쌩 깐다고 그냥. 그러면 이제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막 등에 식은땀 나고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등에 막 딱 한 방울씩 나오고 그런다. 넘어가겠습니다. 은행 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여기서도 나무를 의인화시킬 수 있겠죠. 비, 바람, 햇빛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닦는다.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참신한 발상.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가지고 순금빛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별을 닦다가 노랗게 물들었다라고 하는 화자의 상상력이죠.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라고 하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으로 물이 들어서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라고 해서, 자, 대응되는 게 요거다. 은행나무가 뭐? 별을 닦다가 노랗게 됐듯이 화자 자신도 당신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닦다가 순금으로 물이 들어서 아름답게 치고 싶다.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당신이라고 하는 별에 아름답게 치고 싶은 날. 나경아, 어떤 남자가 이런 시 써와가지고 니한테 이렇게 고백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불가능. 서진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예지. 여자가 니한테 와가지고 이 시 써주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받는다 안 받는다? 일단 봐야죠. 일단 봐야 돼. 이제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알겠어.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할게. 뭐 본다는지 말 안 했다, 형님. 그렇지. 시 보고 일단 딴 것도 본다고 했다. 별 닦는 나무에서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들의 교감으로 바뀌는 부분을 찾고 소망하는 바 찾아놨죠, 그죠? 그래서 별 닦는 나무가 환기하는 정서와 표현 방법을 참맑은 물살, 회물살에 비교해서,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지 않나? 가나 공통점 차이점 할 때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일단 참맑은 물살은 여기까지 합시다.